이사 갈 때가 됐다라는 그런 신호 같은 게 있어요? 일반인 분들. 우리 이거 언젠가 한번 다루지 않았냐? 아니 그래도 새롭게 합시다. 네네. 두 가지로 나눌게요. 그냥 전자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사를 갈 때가 됐다로 얘기를 할게. 이사 갈 때가 되면 왜 두 가지로 나누냐면 이사를 가는 운이고 이사를 가서 길해야 되는 이사를 정말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왔을 때의 경우를 전자로 하고 이사는 가겠다고 마음은 먹는데 사실 시기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지지 않고 요즘의 현실이나 이런 거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기는 하지만 안 가는 게 좋은 때 그리고 뭔가 움직이지 않아야 할 때에 움직여서 문제가 되는 거하고 두 개로 나눌게요. 근데 이사를 갈 때가 될 때는 길한 기운일 때는 자꾸 옆에서 야 이것도 또 세부적으로 나뉘기는 하는데 월세로 살고 있었던 사람한테 전세로 가게 되는 계기, 전세로 가게 되는 사람이 집을 사게 되는 계기, 내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이 땅을 사서 집을 짓게 되는 계기, 내지는 내가 주택만 살고 있었는데 그걸 정리하고 아파트 생활도 한번 해보고 내지는 전원 생활도 한번 해보겠다고 조금 생각지도 않았던 계획을 수정해서 만드는 경우 다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버전이죠. 네. 근데 이렇게 좋은 기운일 때는 굳이 내가 애쓰지 않아도 막 계획한 게 아닌데도 우연찮게 그렇게 돼. 우연히 그렇게 닿는 것처럼 와, 꼭 이게 운명이었던 걸까? 나는 이사를 하라는 흔히 팔자였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가 이렇게 말 몇 마디 나오자마자 번갯불에 콩거 먹듯이 순리대로 착착착 일이 진행이 된다? 그리고 나 이렇게까지 일 벌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이러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게 집만 있는 게 아니라 개업이나 장사, 어떤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공무원을 한다거나 공무원을 하다가 자가 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거에도 연결고리가 다 맥락만 다르지 상황만 다르지 똑같다? 이렇게 움직여야 될 때가 될 때는 내가 굳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해야겠다고 계획을 잡고 막 설쳐대지 않은 우리 설레발이라 그러잖아. 굳이 막 머리 싸매고 마음 먼저 띄우고 생각 먼저 하면서 계산하지 않아도 물론 현실에 맞게끔 움직여야 되고 뭐 가지고 있는 돈만큼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고 대출도 받아야 되고 이런 골치 아픈 제도들이 있기는 하나 그거는 솔직히 꼬라지 파악, 주제 파악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 무리하면 항상 엎어지고 제껴지고 뒤로 잡아줘도 코가 깨지는 거고 운 때문이 아니라 그건 너님들이 알아서 잘 하시면 되고요. 네. 흥분할 뻔했어. 꼬라지 파악들도 안 되는 것들이 일 벌여놓고 꼭 나중에 가서 사러 주고 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고 쫓아올 때 난 이해가 좀 안 가 그런 거. 괜찮아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면 돼. 근데 그러면은 정신도 또 금방 못 차려.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 그래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적어도 내게 인연이 된 사람들한테는 그걸 깨달을 때까지 스스로 알게 될 때까지 지치지 않고 움직이지. 그거를 항상 기억하라는 거. 그리고 후자 안 될 때는 누가 하지 말래도 자꾸 일을 벌여. 부동산에 맨날 나가고 앉아갖고 인터넷으로 뒤지면서 유튜브 보고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할까 어떻게 하면 정책이 어떻게 변하나 내가 이쪽으로 좀 가면 될까 요새는 좀 여기가 핫하다는데 그래도 인서울이 지금 집값이 조금 떨어졌다는데 전세값이 떨어졌다는데 이럴 때 그냥 갭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세입자라도 받아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을 인재가 아닌데 문서라도 잡아서 소상공인 대출이라든가 청소년 대출이라든가 청년 대출이라든가 뭐 신혼부부 무슨 집 마련 대출이라든가 뭐든지 국리를 만들어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자부심과 의기양양함이 막 생긴다 그러면서 나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정의의 사도야. 막 나셨어. 어딜 먼저 가야 돼. 날은 더우니까 부동산 가지 말고 일단 살펴보자 해서 매일 그냥 아주 핸드폰만 들치면서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야, 너 타, 뭐 이런 거 열심히 보면서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나 경매 이거 제주 있는 거 아니야? 경매가 눈에 띄어지는 거 보니까 경매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러느니 조금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아니야 요새는 개나 소나 그냥 퇴직하고 나면 할 게 없다고 다 중개사 사무실 차리고 복덕방이 넘쳐나고 부동산이 넘쳐나는데 요새는 흐름이 그렇지가 않아. 그럼 AI 쪽으로 해서 어떻게 내가 그쪽으로 직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가상의 무슨 이러면서 혼자 상상의 나라를 막 벌써 부동산 차렸고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고 벌써 있지? 땅 투자한 게 벌써 막 올랐고 인서울 들어갔는데 그게 막 3억 주고 13억 주고 샀는데 25억 되고 아이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지. 물론 그런 사람이 있긴 해요 여러분.
그리고 잘된 케이스의 어떤 판례라든가 신뢰는 늘 항상 기분 좋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과연 전부가 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는 게 힘들다, 경제가 힘들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분, 사람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현실을 체감하고 내 분수라든가 내 입장도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물론 개 중에는 금수저, 은수저인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닌 경우들이 평범해서 사실 금수저, 은수저보다 더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노력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 평범한 사람들이 운이 좋고 이사를 가야 될 때는 어떻다?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 부분이 더 크다. 그리고 내가 벌써 움직이지 않아야 될 때나 손재수나 어떤 잃어야 되는 거나 속을 썩어야 된다거나 근심을 만들려고 할 때는 벌써 내가 마음도 생각도 먼저 나가서 몸보다 뛴다. 날뛰고 널뛴다. 그리고 궁리를 한다. 안 되는 것도 찔러라도 보겠다고 여기도 쑤시고 다니고 저기도 쑤시고 다녀서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시끄럽게 군다. 그리고 벌써 어수선해 보이고 붕 떠서 보이는 게 뭔가 옆에 사람이 볼 때도 지켜볼 때 뭔가 일을 만들 것 같다. 사고 칠 것 같다.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럴 것 같더라 라는 얘기를 듣는다. 다만 저처럼 직선적으로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쉬쉬하죠. 좋은 얘기만 하면서 그래 한번 해보든가. 왜? 사촌이 땅 사도 배가 아프지만 남이 잘 되는 꼴 못 보니까 안 돼도 어떻게 하면서도 내심 고소해하고 그럴 줄 알았다. 쌤통이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점점 각박해져서 그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도 인간미들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성향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점점 더 그 인간미도 없어지고 있는 지금의 세태의 흐름이 정말 아쉽고요. 붕 뜨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생각과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될 수 없을 때 저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판단도 해주는 거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땐 굳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께라도 한번 자문을 구해볼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붕 띄우지 말고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말고 애써 날도 더운데 괴롭히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선선해지면 하면서 또 미루지도 마시고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제게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좋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윤달 들어가거든요. 윤달 6월이 또 한 달이 더 있는데 그 윤달에 맞춰서 뭔가 계획도 한번 세워본다거나 뭔가 생각지도 않았던 꿈도 한번 꿔본다거나 그게 허상이라고 하든 허무한 꿈이라고 한다 한들 내 마음이 좋자고 생각하는 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나중에는 그걸 못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난다거나 열이 받는다거나 예민해진다거나 욱한다거나 뭐 하나만 하지 이러면서 약간 좀 변덕적인 기질을 부린다거나 감정의 기복들이 생겨서 그렇지 전 충분히 돈 안 들면서 내가 마음으로 위안받고 꿈도 꿔볼 수 있고 계획도 세워볼 수 있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냥 혼자서 땅바닥에 두 다리를 딛고 터에서 땅을 딛고 사는 우리가 이렇게 붕 떠서 날아갈 것처럼 하지 말자는 거죠. 네, 도나스 달고 날개 달고 올라가는 건 그 주님의 은총을 입으러 갈 때, 천사들 만나러 갈 때, 저승길로 갈 때, 지하가 진짜 있는지 모르겠고 진짜 천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마음에도 극락과 지옥이 있고 뭐 천국과 지옥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뭔가는 마음 하나에 따라서도 생각 하나에 따라서도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요새 힘 정말 많이 빠지고요. 힘만 빠지는 게 아니라 숨이 턱턱 막힌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도 답답한데 날씨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폐단이 우리 목을 또 이렇게 조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현실에서 오존층 파괴로 환경의 문제로 사회적 문제로 목을 조르고 있는 것들도 모자라 내가 내 목을 조른다면 그건 좀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래도 지금 이 숨막히는 날씨에도 열심히 해줘서 잘 버텨줘서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자신에게 시원한 팥빙수 한 그릇 선물하는 거 어떨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선생님께 꿈 엄청 여쭤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오늘 제 처가 이제 꿈인데 그 차를 타고 이제 저희 셋이서 가고 있었대요. 슈퍼. 네, 저랑 이제 처랑 애기랑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담배를 피겠다고 차를 나간 거예요.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모르고요? 네. 근데 갑자기 밖에서 폭발이 막 펑펑펑 일어나면서
차가 자동으로 방호벽 있는 데로 들어간대요. 자동으로. 네. 그래서 오 살았다 이러고 이제 차에 내렸는데 어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건물, 어떤 처음 본 건물로 들어갔는데 거기 키즈카페예요. 놀이터. 그래서 건물 들어가서 이제 이한이 애기랑 같이 들어갔는데 그 평창이었는데 밖에서 쓰나미가 막 와가지고 건물 그 창이 부셔지고 물이 막 들어왔대요. 그리고 이제 쓸려갔는데 바다래요. 그리고 이제 이한이는 안고 있대 끝까지? 네 안고 이제 그냥 그 제셔가 수영 잘하거든요. 수영이 아니라 오. 발로 이렇게 하면서 이게 되네 이러면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바다 속에서 깊은 바다 그래서 막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길을 돌아보니까 용이 빨간색 용이 막 오고 있대요. 색깔이 막 바뀌어요. 빨강, 노랑, 파랑 그런 용. 그리고 갑자기 이제 절벽 끝에 이렇게 딱 서 있었는데 휴 살았다. 그래서 아들을 앉혀놓고 자기는 목욕을 했대요. 그렇게 귓구멍이 하나도 안 들렸어. 좀 전에 12시에 손님 안 올 줄 알았다 그랬는데 12시에 맞춰서 손님이 오네. 나 삑살이야. 나 이런 나를 믿고 여러분들이 나의 영상을 보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이지. 아유 진짜. 저의 지금 그 이 양반다리를 잘하는 제가 항상 속에다가 치마를 입을 수가 없는 게 습관적으로 다리를 벌려요. 바지만 입고 살다 보니까. 자, 습관적으로 다리를 벌리니까 뭐 누가 보는 거 뭐 이런 걸 미리 생각을 한다면 행동을 조신하게 하겠죠. 근데 뭐든지 습관적으로 나타나. 뭐든지 몸에 밴 거는 아무리 긴장을 하고 잘하려고 한다고 해도 나타나. 그래서 습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진짜 말없이.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 살아온 환경 이런 거 무시를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취지가 뭐냐면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이상하게 예사롭지 않게 현실하고 잘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꿈을 자꾸 해몽을 하거나 물어보고 싶어져.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일까 자꾸 궁금해져. 안 꾸면 상관이 없는데 평범하지 않은 꿈을 꾸거나 진짜 이거는 내용적으로 정말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올 정도의 꿈을 꿔. 근데 그게 디테일하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정말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영화를 찍는다고 할 정도로 생각이 날 수 있지? 이렇게 정신없이 자는데도 어떻게 이게 기억나지? 라고 할 수 있을 때 그러면 자꾸 여운이 남아서 그 기억의 잔재들 때문에 첫 번째는 물어보던 습관 때문에 물어봐야지 되고 확인하던 습관 때문에 확인하고 싶어지고 근데 이제 대충 껐는데 개꿈인 것 같고 별꿈 아닌 것 같고 가다가 깬 것 같고 기억이 났다 마다는 거 묻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을 많이 하거나 고민을 많이 하거나 계획을 많이 하고 있을 때 꽁꽁 더더군다나 이런 선생님이나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러고 조금 빌어준다 그러고 좀 봐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 혹시 예지몽 같은 거 아닐까 선몽 같은 거 아닐까 뭔가 선생님께서 알아차리기 위한 어떤 전조 증상이 아닌 것 같은가라는 생각까지도 막 갖다 붙일 때도 있어.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가 껐다면 그냥 좀 그냥 선생님한테 맡기고 의논하면 된다는데 또 내가 또 항상 높게 평가하고 대단하다 생각하고 정말 범접할 수가 없는 그녀 내 처가 꾼 꿈은 그래? 알았어. 나 오늘 선생님 보러 가는데 네가 꿈을 꿨다고 하니 선생님한테 가면 물어볼게. 꼭 이게 수일 전에 꿨든 오늘 꿨든 상관없이 선생님을 보러 가는 길에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니 작정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 당연히 이거 언제 물어보지? 타이밍 보다가 오늘 이렇게 자연스러운 자만추처럼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꿈이 되게 어수선한 것 같지만 일목요연할 정도로 내용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세 식구가 외출을 한다고 차를 타고 갔는데 어떤 차를 탔을까가 되게 궁금하고 회사 차를 탔는지 좋은 차를 탔는지 지금 끌고 다니는 차를 탔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우리 차가 새로 뽑은 건지 남의 차인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차는 아니더라고요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종도 되게 중요하고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세 식구만 탔는지 거기에 또 다른 식구도 있었는지도 중요하고, 운전을 유림이가 했는지 아니면 남편이 늘 하던 대로 애기 아빠가 하는 대로 대표가 했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유림이를 운전하면서도 내가 안고 있었는지 아니면 조수석에 앉아있는 의례적으로 아내가 안고 있었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꿈을 좀 세세하게 기억을 해줄 수 있는 게 조금 해몽을 하거나 조금 더 좀 정확한 근거로 현실적으로 다가가기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세 식구가 외출을 하고 있다가 그냥 둥그렇게 해몽하는 거니까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막 부딪혔는데, 아니 폭탄 같은 게 막 터졌는데 이게 뭐지 하고 있는 순간 방호벽으로 자동으로 숨겨졌어. 그러면 지금 폭탄 맞은 것처럼 어벙벙할 정도로 정신없는 일을 유림이가 겪었는데, 일단 한숨은 놨다, 일단 뭐로 가든 가로 가든 결정은 했다, 에이 되든 말든 어떻게든 돼보자 해서 이제는 운이야, 망해도 할 수 없고 잃어도 할 수 없고 난 무조건 가. 예를 들어 내 생각대로 움직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오빠도 싫고 그만 얘기해, 이렇게 결정을 딱 보고 나니까 지는 편하다. 그래서 방호벽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결정되어진 거고 더는 재고할 여지가 없게끔 마음을 먹었다는 걸 뜻해. 그러니까 대표도 이 꿈을 물어보면서 이제 포기해라 이 뜻이지. 이제 더는 왈가불가할 이유가 없다, 직진해라 이런 뜻이에요. 뭔가 유림이로 인한 일이 있었다면 전자에. 그래서 세 식구가 어딘가 방호벽으로 들어가는 건 이사, 움직이는 거, 어딘가로 가는 거, 들어가는 거. 근데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라. 왜? 방호벽이었으니까. 그리고 자동 시스템처럼 간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니네는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이제 끝내, 그만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니 거기서 방호벽이라고 안심을 하고 있고 여보 되게 신기하다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유림이랑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당사자 꿈꾼 사람이랑. 그랬더니 그 순간 쓰나미 같은 게 몰려오더니 내용인즉슨 건물 안에서 쓰나미 같은 게, 그러니까 방호벽에서 갑자기 옮겨진 건지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어떻든 간에 그래갖고 쓰나미 같은 게 창문 너머로 보니까 쓰나미 같은 게 몰려오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창문도 깨질 것 같고 우리 있는 데로 올 것 같은데, 실제로 창문이 다 깨지면서 쓰나미가 몰려와서 둥둥둥둥둥둥 아이랑 같이 그 바다 쪽으로 향해서 그냥 쓰나미랑 같이 물결 따라서 움직이는데, 쓰나미라고 걱정을 하고 놀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수영도 할 줄 아는 데다가 물에서 막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불편하지는 않았었나 봐. 그러니까 아이를 안고 바다까지 어느새 갔는데, 그 다음 뒤를 돌아보니까 빨간 용이 바다가 용이었대. 빨간 용이 막 오는데 색깔이 바뀌면서 무슨 색이냐 물어보니까 노란색, 파란색. 그러니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러니까. 용이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예지몽을 하는 사람들한테 거의 범, 그리고 커다란 짐승, 그리고 영물이라고 할 만큼의 어떤 그 상징이 되는 짐승들은 거의 태몽으로 연결을 많이 지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태몽으로 연결을 많이 짓고, 두 번째는 재물이나 재산이 늘려고 하거나, 그리고 하다못해 지나가면서 샀던 복권이라도 꼴찌라도 5등이라도 하나 당첨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운때나 기회가 주어질 때 보이는 게 범, 용, 그리고 무슨 혜택, 어떤 경우는 공작새나 아니면 그 삼조고, 이런 그 사극 같은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짐승들에 따라서도 어떤 큰 꿈인지 좋은 꿈인지 길몽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꾼 꿈은 거의 태몽에 가깝다는 것과, 그리고 그게 들어요. 그게 빨간색 용이었다가 노란색 용이었다가 파란색 용인 건, 빨간색 용, 무슨 지금 아들 하나 낳았으면 됐지, 이걸로 오빠 만족 못해? 됐어, 나는 애 키우는 거 지금도 힘들어 정말. 언제까지 애만 키우다가 시간을 다 보내? 난 못해, 하나면 되지, 일단 얘라도 잘 기르자 이러면서 빨간 색깔 협조적으로 움직이고 우람이 다운 판단을 내렸어.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황룡, 청룡인 것처럼 이제 황룡은 이미 처음부터 그냥 얘는 나한테 그냥 그 여의주를 물고 있는 황룡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로 만족해, 빨간 용 하나면 되지 뭘 더 바래. 그러니까 당연히 황룡이 올 땐 놀라지 않았던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색깔이 변하면서 노란 용이었어. 야, 그래도 하나는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날 때 나서 기를 때 기르라고 하는데 우람이 밑으로, 뭐 난 딸을 원하지만 그래도 네가 아쉽다면 딸을 원하지만 뭐 딸 아니어도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나의 생각을 0.1%든 그냥
팥 싫으면서도 팥 알갱이라도 팥빙수니까 동동 띄우듯 이렇게 의견은 한 번씩 툭툭 던지는 거야. 근데 나도 처음에는 얘 하나만 잘 기르자, 얘 하나로도 버겁다라고 생각했는데 기르다 보니까 이게 꼬물꼬물거리다 보니까 아빠 찾다 보니까 자식이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능력만 된다면 또 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지만 우람이처럼 막 무조건 확고하게 황룡으로 만족해 이러진 않는단 말이야. 이게 부부 사이의 갈등을 야기하는 게 노란용. 조율을 필요하다는 뜻이야. 혼자만 결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은 둘 다 보류. 우람이 몰라 보류. 나는 그래 그럼 뭐 내가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나도 지금 뭐 마땅치도 않고 여건도 그렇고 애도 아직 어리니까 보자. 우리 지금 집도 그렇고 이렇게 둘이 보류 중. 그런데 파란 용이 나타났어. 근데 황룡일 때는 아들이었잖아. 그럼 너네는 파란 용일 땐 딸을 한번 기도해 볼 만하겠지? 그리고 또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생식기에 따라 그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 아들, 딸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금의 아이는 정말 곰살 맞을 정도로 말도 잘하는 말재간이 좋은 딸 같은 애라고. 내가 아들이지만 고추지만. 근데 파란 용이라 딸을 낳는다고 해도 진짜 유람이만큼이나 씩씩하고 진짜 또 만만치 않은 굉장한 또 딸아이라도 아들 같은 아이를 또 낳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들이어도 좋고 딸이어도 좋기는 하나, 아무래도 사이에 노란 용 사이에 이제 적절한 시기에 파란 용을 보니 아무래도 원하는 대로 아이를 갖게 될 확률이 높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의 꿈대로라면 시기는 조금 더 있다 애를 갖는 게 좋다는 것이고, 조율 잘해서 좀 딸 하나 더 낳는 게 어떻겠니? 라는 생각. 여러분, 좀 전에 저는 자연에 맞게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우리 그냥 편안하게 가보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면 소심한 대표가 지난번에 그래도 생각지도 않게 선생님 찾아뵈면서 촬영 일정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카메라 갖고 와. 앉은 길에 머리 풀고 그냥 또 지금 시선을 피하고 있죠? 촌스럽게 하지 말라고 하던데 누군가가 그렇게 그냥 바로 찍자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랬고, 그리고 저도 그날은 마음이 또 우러나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마음에 우러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 밥 먹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자는 것도 어쩔 때는 오줌 싸는 것도 똥 싸는 것도 생리적인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생리적인 현상도 내 마음이 편안하고 생각이 지금쯤이면 내가 그냥 편안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할 때 큰 것도 볼 수 있고, 뭐 작은 거는 뭐 막을 길이 없지만요. 근데 그 작은 것도 여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식당을 하는 내 동생처럼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바쁜 것처럼 생리적인 현상도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본능도 내 몸에서 화장실 가자고 하는 것도 외면해야 될 만큼 바쁘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돈이 뭔지 물질이 뭔지 또 사는 게 뭔지 내가 지금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느끼는 것보다 지금 다른 사람한테 음식을 해서 내주고 그 음식을 내준 걸로 그 대가를 받는 돈으로 내가 자식들을 키우고 내가 살아가고 또 취미생활도 하고 안위도 누리고 이러면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저도 이 영상을 담으면서 그렇게 사는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또 직장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부족하지만 늘 항상 제 영상이 올라오면 좋아해주고 또 야호하고 어떤 분은 소리도 질렀다고, 왜 한동안 이렇게 영상을 안 찍으시나 하셨던 분도 계시다고, 그런 댓글들을 대표한테서 전해 듣고 주변에서 몇 개 달리진 않지만 댓글의 상태는 좋다, 뭐 그렇다고 누가 삭제를 시키거나 점검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몇몇 분이라도 골수분자라고 할 만큼 나의 색깔과 나의 목소리와 나의 생각과 나의 그런 자연스러움들을 항상 응원해주고 있다는 거고 또 좋아해주고 있다는 거니까요. 개의치 않으려고요. 지금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그 중부지방이나 인천 제가 있는 곳은 지난번 촬영 때도 그렇고 비도 많이 왔거든요. 그리고 그날도 금요일이었고 그날도 비가 왔고, 이놈이 비를 몰고 오는 건지 내가 비를 몰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약간 비바람이고요. 여러분, 빗방울도 약간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해안 쪽은 비가 또 내리고 있다고 전화도 받았고요. 그래서 내가 나 모처럼 이렇게 머리 풀고 좀 아이보리색 와이셔츠 비슷한 것도 입었는데
이거 바람 좀 그렇다 그랬더니 대표 하는 말, 그러니까 자기가 안 지키니까 그런 거예요. 뭐라 하니, 괜찮습니다, 바람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찍소리 안 하고 앉았더니, 저기 선생님, 혹시 정치 얘기 이후에 비난 없으셨습니까? 욕 많이 먹었죠, 당연히. 그리고 자기네들이 움직이는 자기네 색깔, 그리고 자기네들 정당, 그리고 내가 또 이재명이 될 거라고 얘기한 게 뻔한 답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할 거면 무당에 사직서를 내릴 거냐, 그리고 범올라간당에 간판을 내릴 거냐,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근데 뭐 그런 건 뭐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저한테 어휴 미친년 이러고 전화 끊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미친년이 아닌데 왜 그런 소리에 마음이 상하고 또 그런 소리를 듣고 기분이 나빠야겠어요. 그냥 미친 개가 미친 암놈을 찾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죠. 왜냐하면 상대가 이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일지, 상대가 이 말을 듣고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일지, 아니면 담담한 사람일지, 개의치 않는 사람일지, 의식하는 사람일지 모르잖아요. 자기의 그 일시적인 기분과 자기가 응원하는 사람이 대선에서 되지 않을 거다라는, 대통령 당선이 안 될 거라는 얘기에, 그리고 정치인들의 내 개인적인 사주만 갖고의 견해에, 글쎄요, 블라인드 치고 모르고서 떠드는 말들이 난 너무 용하니까 욕을 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스스로. 그래서 그냥 자화자찬하기로 했고요. 오늘도 역시나 어떤 화제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같은 맥락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염없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전기에 의한 게 아니라 물만 있으면 계속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저 물레방아는. 근데 저는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 사는 사람이라 물레방아까지의 그릇은 못 되고요. 다람쥐가 쳇바퀴를 굴러가는 그런 작은 바퀴, 쉼없이 돌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게 지치는지도 모르고, 그 좁은 공간에서 그게 운동이라고 생각하는지 놀이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햄스터나 쥐하고 소통을 해보진 않았지만 저도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햄스터가 쳇바퀴를 돌듯 작은 공간 안에서, 작은 마음 안에서, 작은 생각 속에서 쳇바퀴를 굴려가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고 있어요. 오프닝 멘트가 정말 지루할 정도로 긴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 저 되게 바빴거든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2시 반부터 시작한 아침이, 이제야 제가 의자에 앉을 때까지 대표도 한참 기다렸고, 약속한 시간은 9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10시 반. 조금 있으면 이제 4시가 끝나요. 와, 뭐가 이렇게 바빴지 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한 5분 정도 차를 세워놓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너 오늘 이렇게 정신없을 만큼 대단하게 중요한 일이고, 너 이렇게 정신없어야 할 만큼 이게 약속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일이고, 대통령 접견이라도 하는 일이야? 라고 먼저 물어봤고요. 그러면 대통령을 접견할 때는 더 시간을 지키고, 대표를 만날 때는 내가 돈 주고 찍는 사람이니까, 촬영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갑이고 대표가 어쩌면 을일지도 모르니까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돈을 주는 케이스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야 되겠구나. 아니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많은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연륜에 따라, 상황에 따라, 생각에 따라, 성격에 따라. 근데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옆집 할머니하고도 앞집 할머니하고도 지나가듯 한 약속도, 사소한 약속에 목숨을 걸듯이 누구하고의 한 약속도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에 제 영상을 담고, 제 모습을 담고, 제 목소리를 담을 때 제가 감히 보살이고 무당이라는 그 종교적인 그런 힘을 발휘하고, 또 종교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한 발언과 말과 생각과 모습에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찍을 때마다 늘 도망가듯이 잘할 수 있을까? 잘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또 찍는 기간이 길어지고 영상이 계속 올라갈수록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떡하지? 또 스스로 착각도 해요. 뭐 자뻑이라고 하죠. 근데 나의 웃음소리가 좋기도 하고, 나의 웃음소리가 혐오스럽다고도 하고, 나의 웃음소리가 시끄럽다고도 하고, 왜 저렇게 웃는지 모르겠다고도 하고, 솔직해서 좋다고도 하고, 가식적이라고도 하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카스 젤리를 저렇게 혼자 야금야금 먹고 있는 대표한테 오프닝은,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일체유심조까지 가지 않아도 내가 내 마음을 잠시라도 추스리고 나니, 그냥 대표를 만나는 마음도 가볍고, 그리고 이 바람이 불고 비가 올 것 같은 이런 날씨도 전혀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픈 사람에게 시내까지 가서 약을 사다 주고, 그리고도 급하게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괜찮았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다.
여러분, 장마가 뭐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장마로 인해서 좋은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비가 오는 날과 비 오는 소리는 좋아하지만 비를 맞는 건 싫어하고요. 또 그리고 장마 때처럼 지겹게 오는 것과 그리고 또 갑자기 막 요새는 국지성 호우처럼 막 쏟아지고 막 또 비 피해는 없을까 하는데 아랫역 쪽 중부지방부터 시작을 해서 남해안 쪽으로 제주도를 포함해서 다 비들 많이 오는 곳들이잖아요. 뻔하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 태풍 한두 개가 지나가면서 사람도 이제 안 좋았다, 불운한 소식도 좀 전하면서 좀 돌발적으로라도 안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그렇거든요. 그리고 강원도 쪽에 산사태라든가 이제 불 때문에 문제가 됐다면 수재로 인해서도 지역 주민들이 좀 힘든 시기를 맞이할까봐 사실 이렇게 앉아있는데 가슴이 좀 답답해요. 그래서 이번 장마가 저한테도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저처럼 잠깐 단 1분이라도, 단 30초라도, 단 5분이라도 숨쉬기 하면서 그래, 내가 괜찮아야 모든 게 괜찮고 내 마음이 편안해야 모든 게 다 편안하다는 생각 항상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으로 살고 싶은 범올라간당의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오프닝 여기서 끝내는 거야. 안녕하세요 아니야, 시작 아니야, 끝내요. 안녕.